간호사 복장으로 출산 현장에 잠입한 여자. 그 여자 산모의 아이를 빼앗습니다. 쌍둥이인 줄 몰랐던 그 여자는 나머지 아이를 두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아이 하나는 내가 처리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야. 30년이 지났습니다. 빼앗긴 아이는 재벌가 손녀로 자랐고 버려진 아이는 반찬 가게 딸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 아이가 마주쳤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드림그룹 후계자 마동석. 재벌 2세지만 그 이름이 주는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와는 달리 그는 인정 많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남자입니다. 아버지 마대창 회장의 뜻을 거스를 줄 몰랐던 반듯한 젊은이. 그런 그가 운명처럼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고아 출신의 정숙희. 사법시험 1차 합격자일 만큼 영민하고 순수하고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 두 사람의 사랑은 드림그룹 후계자와 고아 출신이라는 계급 차이를 훌쩍 뛰어넘을 만큼 뜨겁고 깊었습니다. 마동석은 아버지 마대창에게 정숙희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마대창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고아인 정숙희도 반대, 두 사람의 결혼도 반대. 드림그룹을 키워온 냉혈한 독재자에게 며느리감이란 그룹에 도움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설급 스타 탤런트 채화영. 화려한 미모와 우아한 자태 뒤에 펄펄 끓는 용암 같은 욕망을 숨긴 여자입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드림그룹 며느리 자리. 마동석과의 스캔들 기사를 직접 흘리고 임신 의혹까지 만들어내며 드림그룹 입성을 노립니다. 마동석은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채화영의 주장을 일축하고 수키를 찾아 헤맸지만 이미 수키는 신문기사를 보고 배신감에 오열하며 떠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이 엇갈린 순간이 30년에 걸친 비극의 첫 단추가 됩니다. 결국 마대창은 스캔들을 잠재우기 위해 마동석을 프랑스 지사로 보냅니다. 그리고 곧이어 충격적인 뉴스 속보가 터집니다. 마동석, 모나코 해상에서 의문의 실종. 모두가 충격에 빠진 그 순간 채화영은 오히려 기회를 잡습니다. 마대창을 찾아간 채화영은 선언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동석 씨 아이라는 걸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드림그룹 며느리 자리를 향한 집착. 아직 이 여자가 어디까지 내달릴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마동석이 실종된 후 수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임신 8주. 마동석의 아이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채화영 역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두 여자가 동시에 마동석의 아이를 임신한 이 아이러니한 상황. 채화영은 마대창의 집을 찾아갑니다. 마대창은 단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동석이 아이란 걸 증명하면 며느리로 받아주겠다. 바로 그 순간 채화영은 마대창의 집을 나서다가 임신한 정숙희를 발견합니다. 눈이 마주친 건 아닙니다. 채화영만 일방적으로 본 겁니다. 숙희가 동석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채화영의 머릿속에서 스위치가 켜집니다. 정숙희가 마 회장을 만나선 안 돼. 동석 씨 아이는 이 아이 하나여야 해. 채화영은 미행을 시작합니다. 숙희의 뒤를 쫓다가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숙희를 발견하고 끔찍한 생각을 합니다. 차로 밀어버리는 거야. 그럼 아이랑 저 여자도. 이 여자의 욕망이 살인 충동으로까지 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직후 채화영 본인이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끼며 계단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유산 위기. 방송 엔딩에서 배를 움켜쥐고 안 돼. 내 아이라고 절규하는 그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묘한 감정을 안겨줬습니다. 동정인지 경악인지 알 수 없는. 그리고 2회에서 결국 채화영은 사산을 맞이합니다. 이미 태아는 사망한 상태. 채화영은 내 아들 살려내라며 절규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이를 잃은 채화영은 신복 이강혁에게 무너진 목소리로 묻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연약해 보이는 이 한마디가 사실은 폭풍전야였습니다. 채화영은 슬픔을 오래 붙들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분노로 전환되는 데 걸린 시간은 아주 짧았어요. 아이를 잃은 이유를 모두 정숙희 탓으로 돌리기 시작한 채화영은 냉혹한 결론을 내립니다. 정숙희가 내 애를 죽였어. 그럼 그 애를 데려와야지. 숙희의 아이를 빼앗겠다. 자신의 아이로 만들어 마대창을 속이고 드림그룹 며느리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 섬뜩한 계획은 채화영이 악당으로서 본격 각성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강혁은 말합니다. 정말 꼭 그래야겠다면 내가 할게. 넌 손에 피 묻히지 마.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내가 행복한 거야. 이 남자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채화영을 더 깊은 악으로 끌어당기는 도구가 됩니다. 채화영의 계획은 치밀하게 그리고 냉혹하게 실행됩니다. 원래 일하던 식당에서 해고된 정숙희. 막막한 상황에서 마침 숙식을 제공하는 시골 별장의 할머니에게 채용됩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채화영의 계략이었습니다. 별장 할머니는 채화영의 공모자였고 그 별장은 숙희의 출산을 감시하고 아이를 탈취하기 위해 마련된 함정이었습니다. 채화영은 태연하게 가짜배를 착용하며 임신한 척 마대창이 보낸 비서를 완벽하게 속입니다. 아이를 빼앗아 오면 드림그룹 며느리 자리가 확정됩니다. 마대창은 이미 그 아이를 자신의 손자라고 확신하며 재산을 물려줄 후계자 구상까지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별장 할머니에게 내린 지시. 내 임무는 아이를 무사히 낳아서 내 품에 안겨주는 거야. 소름 끼치는 대사입니다. 드디어 숙희에게 진통이 시작됩니다. 출산 현장에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간호사 복장으로 변장한 채화영이었습니다. 차갑고 도끼 가득한 표정으로 출산 현장에 잠입한 채화영. 숙희의 아이를 가로채기 위한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숙희의 진통은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온 겁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채화영은 멘붕에 빠집니다. 아들 하나만을 기대했던 그녀에게 쌍둥이 딸이라는 예상 밖의 결과. 모든 계획이 흔들리는 대형 변수. 하지만 채화영은 이내 냉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이 둘은 필요 없어요. 그 말이 내포하는 의미. 한 아이는 데려가고 나머지 한 아이는 없애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강혁에게 내린 지시는 더 섬뜩했습니다. 아이 하나는 내가 처리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야. 갓 태어난 생명을 향한 이 말. 자신의 욕망 앞에서 한 생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채화영. 이 여자가 얼마나 철저히 자기 욕망만을 위해 움직이는 인물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숙희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장미와 설인. 직접 만든 네잎클로버 뜨개 팔찌를 채워주며 두 딸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평온한 순간이 오히려 더 슬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곧 어떤 비극이 벌어질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숙희가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아픈 아이 설인의 기저귀를 챙기러 할머니 방 앞을 지나다 우연히 들려온 대화. 채화영이 할머니를 협박하는 내용. 여기서 있었던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비밀. 그리고 그 간호사가 탤런트 채화영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숙희는 전부 알아버립니다. 채화영이 자신의 아이를 훔치려 했다는 것을. 이 별장 전체가 함정이었다는 것을. 절대 저 여자한테 너희들을 빼앗길 순 없어. 숙희는 쌍둥이를 안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아기가 칭얼거리는 소리에 채화영이 눈치를 채고 추격이 시작됩니다. 채화영은 광기 어린 절규를 쏟아냅니다. 정숙희, 너랑 내 아이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아. 이강혁과 그의 패거리가 숙희를 쫓습니다. 창고에 숨었다 발각되고 절박하게 도망치는 숙희. 그 긴박한 추격 끝에 숙희는 절벽까지 몰립니다. 그리고 숙희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아기 장미를 별장 창고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몸을 던집니다. 이강혁은 숙희와 아기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을 거라고 판단했고 채화영에게 보고합니다. 채화영은 안도합니다. 우리 손에 피를 안 묻혔잖아. 우린 떳떳해. 아무 잘못도 없는 거야. 이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는 사람. 채화영이라는 인물의 본질이 압축된 대사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고에 숨겨진 아기 장미는 복길에게 발견됩니다. 복길은 아기의 팔에서 네잎클로버 팔찌를 보고 숙희가 낳은 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숙희는 낚시꾼에게 극적으로 발견되어 목숨을 건집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5세 수준으로 퇴행한 채로 채화영은 쌍둥이 중 한 명인 설인을 안고 마대창 앞에 섭니다. 제가 낳은 동석 씨 딸이에요. 당당하게 재벌가 며느리로 입성하는 채화영. 그리고 설인에게 속삭입니다. 이제부터 넌 내 딸로 평생 살아.
30년을 관통할 야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30년. 같은 날 같은 엄마 배에서 태어난 두 아이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자랐습니다. 오장미, 수키, 복길의 아들 오태평과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갑니다. 퇴행한 엄마 수키를 돌보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는 강철 멘탈 여전사. 미모가 꿀 새도 없이 투박한 안경을 쓰고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시드머니를 모아 언젠가 최고의 셰프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삽니다. 엄마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찾은 장미. 그 옆에서 수키는 거리를 헤매며 우리 장미 보고 싶다라고 울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전달하는 것. 장미의 지극한 효심과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옷의 수준으로 퇴행했어도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의 마음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 마서린. 드림그룹 회장 마대창의 손녀로 화영의 딸로 자랐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으로 휘감은 모습으로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등장하는 서린. 천방지축 아나무인, 세상 겁나는 게 하나 없고 못 가지는 것도 없는 다이아몬드 수저.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한없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주위엔 자신의 돈만 쳐다보는 사람뿐이니까요. 같은 얼굴, 전혀 다른 삶. 드림호텔에서는 채화영이 여전히 우아한 자태로 이강혁의 보좌를 받으며 권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드림호텔 대표로 마대창의 며느리로.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삶에도 균열이 있었습니다. 서린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걱정하는 채화영. 자신의 손으로 키웠지만 통제가 되지 않는 서린이 채화영의 가장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5회 엔딩에서 두 자매는 운명처럼 마주칩니다. 백화점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장미와 서린. 30년 만에 이루어진 쌍둥이의 첫 만남.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만남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인물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강백호. 훈남 변호사. 키 크고 잘생긴 외모로 인기 폭발이지만 정의감 넘치는 오지라퍼이자 인류에 충만한 휴머니스트입니다. 무료 변론에 사기만 당하는 친구 태평 뒤치다거리까지. 실속 없어 보여도 따뜻한 선의로 어두운 세상 한 구석을 밝히는 사람. 여자들이 들끓는 인기남이지만 찐사랑은 거절해왔던 그의 마음을 불쑥 열고 들어온 여자가 오장미입니다. 강준호. 백호의 형.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 차갑고 치밀한 계산 아래 사는 완벽남. 항상 각 잡혀있는 옷에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는 철벽남. 바늘 하나 안 들어갈 만큼 웃음기 없는 시크남. 그런 그의 마음을 녹이는 여자가 오장미입니다. 하지만 동생 백호도 오장미를 사랑합니다. 두 형제가 같은 여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 진홍주. 마대창의 후처 염산월의 딸. 드림호텔 직원으로 시작해 드림그룹 본사 경영전략팀 팀장으로 초고속 승진. 젊은 나이에 이혼한 엄마와 단둘이 살며 눈치와 계산이 빠른 인물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허당기가 있습니다. 강백호에게 꽂혀서 오매불망 사랑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응답뿐. 강백호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 오장미를 증오합니다. 이 세 인물이 장미와 서린, 채화영이 만들어가는 갈등의 판에 합류하면서 드라마는 더욱 복잡하고 흥미롭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서린은 준호에게 매료됩니다. 다 가질 수 있어서 뭘 가져도 즐겁지 않던 서린에게 돈도 자신도 돌같이 보는 준호는 처음 경험하는 종류의 사람이었거든요. 서린은 선언합니다. 강준호, 넌 꼭 내 남자가 될 거야. 하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선을 그읍니다. 너같이 부모 백 믿고 나대는 기집애는 딱 질색. 이 거절이 오히려 서린의 집착에 불을 붙입니다. 드림호텔 개관 파티. 장미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복길이 숨가쁘게 달려와 전합니다. 현수막을 보고 연락이 왔다. 엄마를 본 사람이 있단다. 30년 전 진실에 다가서는 결정적인 단서. 한편 장미는 현수막 사건 피의자를 추격하다 괴한에게 습격당합니다. 몸싸움을 벌이다 도망쳤지만 계단에서 굴러 의식을 잃었고 강백호가 발견합니다. 병원에서 잠든 장미 곁을 지킨 백호는 고백합니다. 나 장미씨 좋아하는 것 같다. 아니 좋아한다. 그리고 자꾸 위험에 처하는 장미를 보며 백호는 의문을 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이 위험은 우연이 아닙니다.
장미는 자신이 오복길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오복길과 태숙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장미는 출생의 비밀과 엄마의 사고를 연결짓기 시작합니다. 채화영은 장미가 진실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불안해진 채화영은 장학재단 프로그램을 내세워 장미에게 유학을 제안합니다. 장미를 멀리 보내려는 계략이었죠. 하지만 장미는 거절합니다. 엄마를 아프게 만든 범인을 제 손으로 잡아 죗값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 선언 하나로 장미와 채화영의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는 사이 채화영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버렸던 아이 사실 자신이 낳은 친아들이 있었고 그 아이를 강남봉이 키워왔다는 사실. 하지만 그 아들이 이미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한 채화영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부축해준 것은 강준호였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자신을 돕는 준호에게 날카롭게 대응합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됩니다. 이 드라마의 무서운 점 중 하나는 채화영의 악행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복길이 결정적인 것을 목격합니다. 이강혁과 쌍칼의 만남을 30년 전 사고와 수키를 위협한 배우가 채화영이라는 것을 직감한 복길. 채화영은 즉시 이강혁에게 지시합니다. 오복길을 처리해. 이강혁은 오복길을 납치하려 하지만 오복길은 이강혁의 손을 물어뜯으며 도망칩니다. 하지만 채화영과의 몸싸움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고 트렁크에 실립니다. 트렁크 안에서 의식을 되찾은 복길. 장미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려 하지만 채화영은 둔기로 복길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강남봉을 현장으로 불러들여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합니다. 채화영의 계략은 치밀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말실수를 합니다. 강남봉에게 알아서는 안 될 정보를 흘린 거죠. 그리고 복길은 기적적으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채화영은 범행이 탄로날까 극도의 불안에 휩싸입니다. 설이는 이 과정에서 뭔가를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이강혁과 채화영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설이는 속삭입니다. 엄마가 저런 위선자였어? 오장미를 돕겠다는 말 그거 다 가짜면서 오장미 아빠를 스패너로 쳤으면서 재벌 손녀로 자란 설인이 30년 동안 엄마로 알았던 채화영의 실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이는 마침내 채화영에게 직접 묻습니다. 나 쌍둥이냐? 채화영은 유리잔을 깨뜨립니다. 절대 아니다. 내가 널 낳았는데 쌍둥이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냐? 채화영은 강하게 부정합니다. 하지만 설인의 마음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설인은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복길의 장례식장을 찾아갔다가 이강혁과 채화영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채화영이 오복길에게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깨달은 설인. 이 순간부터 설인은 엄마 채화영이 아니라 악의 공범자 채화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편 장미와 설이는 백화점에서 마주칩니다. 설이는 피하려 했지만 결국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장미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 쌍둥이 아니냐? 설이는 도플갱어라고 둘러댑니다. 채화영이 알면 장미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헤어지면서 전화번호를 받으며 말합니다. 우린 다시 또 만나게 될 거야. 그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그리고 두 번째 만남. 장미는 설인이 자신과 쌍둥이임을 직감하고 물어봅니다. 설인은 여전히 선을 그읍니다. 난 궁금하지 않다. 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고 나는 돈을 써도 많다. 떨어져 살아 다행이다. 너처럼 살지 않아서. 차갑고 냉혹한 말이었지만 사실 설인도 장미에게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그 끌림은 어쩔 수 없었어요. 서로에 대한 호기심으로 함께 식사하고 마사지를 받으며 시간을 보내던 설인이 제안합니다. 우리 바꿔 살아볼래? 위험한 제안. 그리고 이 제안이 생사를 가르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에게 지시합니다. 오장미를 처리해. 삶을 바꿔 살아보기로 한 날, 장미는 재벌가로, 설이는 반찬 가게로 향합니다. 이강혁의 수하가 오장미를 향해 돌진합니다. 하지만 그날 재벌가 쪽으로 간 사람은 장미가 아니었습니다. 설인이었습니다. 차를 향해 뛰어드는 오장미.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설이는 긴급수술. 의식을 찾은 장미는 채화영과 마대창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의사는 진단합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기억의 일부가 차단된 상태. 스트레스를 줄이면 회복될 것이라고.
최화영은 비명을 지릅니다. 일 똑바로 못해? 내 수아가 경찰한테 잡히면 끝장. 이강혁의 뺨을 때리는 최화영. 하지만 동시에 마대창은 선언합니다. 우리 서린이를 저렇게 만든 범인을 잡을 것이다. 자신이 지시한 일이 자신의 딸을 죽일 뻔한 일이 됐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장미는 의식 없이 누워있는 마서린 곁에서 결심합니다. 조금만 참아. 내가 너로 살며 최화영을 부술 것이다. 장미는 서린으로 살기로 합니다. 최화영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강혁을 보고 경기를 일으켰던 엄마 수키를 떠올리며 장미는 분노합니다. 최화영 각오해. 숨통을 조여주겠다. 엄마 아빠 서린이 목까지. 지옥을 보여줄게. 오장미가 마서린으로 위장하고 최화영 곁에 있는 동안 최화영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눈앞에 있는 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찝찝함. 장미는 최화영의 약점을 하나씩 찾아갑니다. 치밀하게 그리고 영리하게. 가장 먼저 장미가 쓴 카드는 진홍주였습니다. 최화영의 남자 강남봉. 최화영과 강남봉의 불륜 관계. 장미는 일부러 진홍주가 듣는 자리에서 씨앗을 뿌립니다. 엄마처럼 예쁘고 잘난 사람이 남자가 없을 리가 없잖아. 꽃은 그 남자가 보내주겠지. 진홍주는 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염산월에게 전화. 엄마, 최화영 약점 잡았어. 최화영 생일 아침.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꽃다발이 배달됩니다. 강남봉 교수 이름으로. 염산월이 일부러 큰 소리로 알립니다. 장미는 천연덕스럽게 카드를 읽습니다. 거실에 울려 퍼지는 강남봉 교수라는 이름. 최화영의 표정이 무너집니다. 마대창은 말없이 일어납니다. 난 이만 일어나마. 그 침묵이 더 무섭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 마대창이 침묵했다는 것은 이미 의심을 시작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최화영은 혼자 방에 올라가 강남봉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교수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집으로 꽃다발을 보내면 어떻게 해요? 강남봉의 답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그런 걸 보내겠어요? 화영 씨가 곤란해질 것 뻔히 아는데요. 최화영은 이를 꽉 깨뭅니다. 진홍주 짓이라는 확신. 하지만 진홍주가 강남봉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았는지가 걸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측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화영은 자기 주변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디선가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고 자기를 조이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장미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최화영의 촉이 날카롭게 서기 시작합니다. 호텔 로비에서 의문의 여성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실에 있던 쪽지가 강남봉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 이전의 출입 기록을 살피던 최화영, 마서린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병원에서 서린의 귀 뒤 점까지 확인했지만 장미의 귀는 확인하지 못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만약 서린이가 오장미라면? 장미도 눈치챕니다. 최화영이 의심을 품었다는 것을. 귀 뒤에 그려놓은 점이 지워진 것을 발견한 장미는 불안해집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최화영은 확인하려 하고 장미는 숨기려 합니다. 이 팽팽한 숨바꼭질이 이 드라마의 핵심 긴장감 중 하나입니다. 한편 장미는 최화영과 강남봉의 관계를 촬영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오태평에게 보내며 최화영의 실체를 알리려 합니다. 최화영을 믿고 있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의 함정. 장미는 중요한 미팅 날짜를 바꾸는 거짓 메시지를 보내 최화영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무산시킵니다. 분노한 최화영은 진홍주에게 화풀이를 하지만 장미는 오히려 진홍주 편을 드는 척하며 최화영을 더 찌릅니다. 최화영은 알 수 없는 답답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찝찝함. 눈앞에 마서린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강백호는 의식 없이 누워있는 오장미 실제로는 마서린 곁을 지킵니다. 자책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조심스럽게 손을 감싸며 말합니다. 이렇게 아프게 될 줄 알았다면 그동안 아끼고 못했던 말들 더 많이 해줄 걸 그랬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장미씨.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돌아와요. 제발 돌아와요. 그 순간 아무 반응도 없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강백호는 병실 밖으로 뛰어나가 의사를 부릅니다. 오장미 환자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의사의 말. 좋은 신호입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강백호는 벽을 짚고 고개를 숙입니다. 긴장이 풀려서가 아니라 버틸 이유가 더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장미가 돌아오려 한다면 자신도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는 결심. 드디어 마서린이 의식을 찾습니다. 낯선 얼굴들 오태평, 강백호, 정숙희. 서린은 즉시 상황을 파악합니다. 내가 오장미로 누워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정숙희가 서린의 손을 붙잡으며 말합니다. 우리 토끼 이제 안 아프다. 토끼 숙달이다. 이제 우리 장미만 오면 된다. 이 말에 서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정숙희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강백호도 오태숙도 오태평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마서린은 처음으로 자기 안에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따뜻해서 아팠고 부러워서 미안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장미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란 거구나. 그리고 자신이 30년 동안 얼마나 다른 공기 속에서 살았는지도 함께 깨닫습니다. 서린은 즉시 오장미에게 연락합니다. 장미야, 나 서린이야. 나 깨어났어. 오늘 밤 12시에 병원으로 와. 그날 밤 12시. 병실에 오장미, 마서린, 강백호가 마주 앉습니다. 같은 얼굴이 두 사람. 강백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봐왔던 표정들, 말투들, 눈빛들이 머릿속에서 뒤엉킵니다. 오장미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백호 씨, 내가 오장미고 여기는 내 쌍둥이 동생 마서린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쌍둥이의 존재. 채화영이 저질렀던 납치. 서로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정. 오복길의 죽음. 트럭 사고까지. 서린도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덧붙입니다. 병실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강백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갑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는데 맞춰질수록 더 끔찍합니다. 강백호는 즉각 말합니다. 당장 경찰에 알려야 해요. 하지만 장미와 서린은 동시에 고개를 젓습니다. 너무 쉽게 끝낼 수 없다고. 단순히 처벌받는 것만으로는 모자랐습니다. 30년 동안 빼앗긴 시간과 망가진 삶이 너무 컸으니까요. 오장미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우선 이강혁부터 치고 채화영을 완전히 혼자로 만들어야 해요. 그때 무너지게 해야 해요. 서린도 동의합니다. 엄마가, 아니 채화영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혼자 남는 거예요. 강백호는 두 사람의 눈빛을 보고 생각을 바꿉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는 결심입니다. 좋아요. 대신 이번엔 제가 끝까지 같이 갑니다. 다음 날 강백호는 드림호텔 로비에서 이강혁을 불러 세웁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오가는 곳을 택했습니다. 숨을 공간도 핑계를 댈 공간도 없게. 이강혁은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왔지만 강백호의 표정을 보고 미세하게 긴장합니다. 강백호는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이강혁 씨, 당신이 먼저 자백하면 정상 참작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오늘 밤까지예요. 이강혁은 잠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백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무엇보다 채화영이 자기까지 지켜줄 사람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하루 종일 이강혁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채화영 곁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채화영이 궁지에 몰리면 누구를 먼저 버릴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일 거라는 것도. 밤이 되자 이강혁은 강백호의 사무실로 찾아옵니다. 여러 번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고 지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이강혁은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털어놓습니다. 채화영의 지시로 움직인 모든 것들. 쌍칼과의 연결. 오장미를 둘러싼 사고들. 자신이 덮고 지나간 정황들까지. 강백호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정리합니다.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차오릅니다. 자신이 의심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악랄했거든요. 이강혁의 자백이 완료된 그날 밤 강백호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소장 접수, 경찰 접수, 진술 정리. 모든 준비를 마친 날
오장미와 설인, 강백호는 함께 채화영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채화영, 나 마설인 아니고 오장미야. 그 한마디가 대표실 공기를 찢어놓습니다. 채화영은 자기 귀를 먼저 의심합니다. 분명 눈앞에 있는 얼굴은 마설인이 맞는데 입에서 나온 이름은 오장미였으니까요. 채화영 손에 들려있던 펜이 책상 위로 툭 떨어집니다. 굳어버린 손끝은 그것조차 주울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장미 뒤로 강백호가 들어오고 그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마설인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둘이 동시에 채화영 앞에 서 있는 순간 채화영은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잘못 본 거라고, 누가 장난을 치는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설인도 살아있었고 장미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본능적으로 이강혁을 찾았지만 이강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미가 더 차갑게 쏘아붙입니다. 넌 이제 끝났어. 내가 지금까지 설인이로 살면서 역겨운 너를 참아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채화영은 겨우 말을 뱉습니다. 너 그럼 그동안 오장미였다고 날 속였어? 장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받아칩니다. 속인 건 너지. 넌 30년 전에 설인이를 우리 엄마한테서 뺏어갔고 거짓으로 내 딸로 만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까지 속였어. 채화영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리듯 주저앉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약한 표정 보이지 않던 사람이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지 않았고 무슨 변명을 먼저 해야 할지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설인도 말합니다. 엄마, 아직도 아니라고 할 거야? 내가 장미 대신 트럭에 치인 것도, 장미가 엄마 옆에 있었던 것도, 강백호가 증거를 모은 것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채화영은 설인의 눈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자기 손으로 키웠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아이가 지금은 자신의 가장 큰 위협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합니다. 끝난 건가? 정말 끝난 건가? 채화영 머릿속에는 그 말만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강혁이 들어옵니다. 채화영은 순간 안도합니다. 내 편이 왔다고. 하지만 기대는 첫마디에서 무너집니다. 화영아, 나도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 너도 이제 그만해. 채화영은 눈을 크게 뜨고 이강혁을 쳐다봅니다. 뭘 그만하라는 거야? 너까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강혁은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말했어. 그 말이 떨어지자 채화영의 얼굴이 완전히 굳습니다. 강백호가 주머니에서 립스틱 모양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설인이 말합니다. 기억나? 내 방에 있던 거. 채화영은 마지막으로 허세를 부립니다. 웃기지 마. 내가 왜 너희 협박에 겁을 먹어? 장미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무사하지 않을 거야. 우리도 안 무사했어. 그래서 이제 너도 똑같이 겪어봐야 해. 설인도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채화영, 당신이 불안해서 잠 못 자는 차례야. 누굴 믿어야 할지 몰라서 무너지는 차례야. 채화영은 이를 악물었지만 반박하지 못합니다. 너무 정확했거든요. 대표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창밖은 멀쩡한데 안쪽은 다 무너진 것 같은 순간 장미는 채화영을 끝까지 바라보며 천천히 말합니다. 우린 널 끝낼 수 있어. 지금 당장도 가능해. 설인도 차갑게 덧붙입니다. 넌 평생 남을 이용해서 살았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널 이용할 거야. 내가 숨기고 있는 진실, 내가 먼저 토해내게 만들 거니까. 채화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지만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건 누구의 눈에도 분명합니다. 이 드라마는 여러 층위의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빼앗긴 삶을 되찾으려는 딸과 그 삶을 빼앗고 30년을 유지한 여자. 장미는 채화영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인으로 위장하고 내부에서 싸웁니다. 채화영은 진실이 드러날까봐 점점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엄마로 알았던 여자가 자신을 납치해 이용해왔다는 진실. 설인의 각성은 장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동생 백호는 장미를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형 준호도 장미에게 마음이 가지만 차갑고 치밀한 성격 탓에 표현하지 못합니다. 설인은 준호를 어떻게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준호는 선을 긋습니다. 홍주는 백호를 사랑하지만
백호의 마음은 오직 장미에게만 있습니다. 이강혁 최화영의 신복이자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 하지만 마지막에는 양심이 욕망을 이깁니다. 오복길, 장미의 양아버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장미를 지키다 희생됩니다. 진홍주, 마대창의 총애를 받으려는 야심가. 때로는 장미와 같은 방향으로 최화영을 흔들기도 합니다. 염산월, 마대창의 후처. 홍주의 엄마. 드림그룹을 노리는 야망이 있지만 허당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전형적인 출생의 비밀 드라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여러 층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최화영이라는 악당의 설계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탐욕스럽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욕망이 어긋나는 순간 극단으로 흐른 여자. 그래서 최화영은 때로 안타깝게도 느껴집니다. 아이를 잃은 비극, 사랑받지 못한 상처, 자신이 빼앗아 키운 딸에게 배신당하는 고통. 이 모든 것이 최화영이라는 인물을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복잡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오장미라는 주인공도 흥미롭습니다. 빼앗긴 삶에 분노하지만 그 분노를 냉정하게 계산된 복수로 전환시킵니다. 최화영처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치밀하게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방식.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따뜻함을 잃지 않습니다.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중 다친 수험생을 돕다가 자신의 빵이 타버렸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탄 부분을 긁어내는 그 근성. 강인하면서 따뜻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마설인. 재벌 손녀로 자랐지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던 여자가 병원에서 오장미의 가족들에게 받은 따뜻함을 통해 각성합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얼마나 다른 공기 속에서 살았는지 깨달으면서 이 각성이 설인을 장미의 편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정숙희의 기억. 5세 수준으로 퇴행한 숙희의 기억이 돌아올 때 그것이 최화영에게 어떤 위협이 될까요? 이강혁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던 숙희의 반응은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 30년 전 기억이 남아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기억이 깨어나는 날이 온다면 마동석의 행방. 모나코 해상에서 의문의 실종. 그가 정말 죽었을까요? 이 드라마에서 의문의 실종은 종종 살아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마동석이 살아있다면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돌아온다면 최화영과 마대창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30년 전 납치의 마지막 조각.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화영의 계략에 가담한 사람이 더 있었을까요? 별장 할머니 외에도. 강준호의 정체. 강남봉이 키운 최화영의 친아들. 자신의 생일을 목 뒤에 타투로 새긴 강준호. 그 타투 옆에 점. 진홍주가 무심코 말한 그 점이 최화영에게 큰 충격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준호가 최화영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 이 드라마는 또 한 번 거대한 반전을 맞이할 것입니다. 장미와 설인이 최화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은 경찰이나 법이 아닌 최화영을 완전히 혼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강혁도 떠났고 설인도 등을 돌렸고 이제 마대창의 의심까지 샀습니다. 이 고립이 완성될 때 최화영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첫 번째 남자는 단순한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 빼앗긴 삶, 그리고 그 삶을 되찾으려는 싸움. 그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욕망이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최화영은 욕망을 위해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30년의 끝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오장미는 빼앗긴 30년을 되찾기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진짜 가족과 진짜 사랑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진짜 삶일까요? 최화영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마동석은 살아있을까요? 강준호는 자신의 진짜 출생 비밀을 알게 될까요?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오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있는 지금, 이 드라마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리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최화영,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무너지게 될까요? 그리고 마동석,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